미국의 명문 82 학교 소개하는 Top 80 Boarding School in the State 시리즈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통해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학교는요, Suffield Academy입니다. Suffield Academy는 1833년도에 커네티컷주 안에 있는 서필드라는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감이 안 오신다면 예일 대학교 아시죠? 예일 대학교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버스턴하고 뉴욕하고 사실 사이에 있고요. 뉴욕 기준에서는 2시간 30분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예일 대학교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소도시에서 시작한 학교입니다. 총 정원은 이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약 한 400명이 좀 넘는 414명으로 정원으로 가장 최근 집계가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시니어가 이제 114명, 포스트 그레이지트 포함해서 114명, 그러니까 1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딩률은 67% 정도 되는 학교고요. 국제학생이 대략 한 17% 정도 되고, 이거보다 더 이렇게 많은 국제학생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리서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학생들의 이제 비율이 약 한 1대5 정도 되고, 클래스는 한 10명 정도, 평균 클래스 숫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 소규모 클래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이제 전통 뉴 잉글랜드 이제 전통 기숙 학교, 보딩 스쿨 같이 그런 이제 컨셉과 그런 전통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한 리더십을 리더십, 책임감, 그리고 이제 챌린지, 도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아주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약간 특색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프로그램 자체가 설명은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필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최첨단식으로 좀 시설이 되게 좋은 학교 중에 하나고요. 뭐 사이언스 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익스페리멘털 뭐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랩, 그 다음에 뭐 비주얼 아트 센터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facility,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faculty 분들도 그거에 알맞춰서 뭐 하이 디그리를 갖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다고 리서치 결과 스탯에 나와 있고요. 학교가 이제 그 뭐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사이즈, 네네. 400명대의 학교인데, 네. 사실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을 이제 그 20% 미만 받는 학교들은, 네. 사실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 그 뭐랄까요, 지역 학생들을 이제 우선시하는 경향이 다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을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 상에서는 이제 구분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셰필드는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도, 또 한국인 학생도 지금 현재 많이 있지도 않아요. 네. 한 10명 정도 내외에서 이제 8명에서 1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퍼센타일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한국인 비율이 뭐 2%, 3%, 뭐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전체 학생 중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두는 학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입학이 어려운 학교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학교 자체에서 이제 커리큘럼 쪽으로 히스토리하고 사이언스하고 이 양쪽 다 강세를 띠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예체능도 사실 아트하고 스포츠도 되게 중요시하고 되게 스트롱한 강세인 학교입니다.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리더십 프로그램 관련돼서인데, 이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년부터 이제 12학년까지 이렇게 각 학년마다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knowledge를 배워요. 그래서 9학년하고 10학년이 2년 동안에는 사실 이게 mandatory로 필수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배울 때 이제 지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 knowledge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위주, hands-on experience라 그래서 실무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12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knowledge는 아예 없고,
12학년의 이제 리더십 프로그램 섹션에서는 이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금까지 9, 10, 11, 요 3년 동안 이제 배운, 이론하고 실기로 배운 거를 이제 활용하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곳에 있어서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 해서 그 포지션이 딱 배정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진짜 실무 위주로만 이제 리더십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학생이 다 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9학년, 10학년 무조건 의무 프로그램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2학년 시니어 학생들한테는 그 자기가 어떤 포지션이 될지 몰라도 그 포지션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어플라이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데 네. 이것은 이제 학교 내에서 내가 리더십 포지션을 뭘 하고 뭘 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더십 프로그램이 되게 강조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학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뭘 배우는지에 대한 디테일도 이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학교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커리큘럼,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유전공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학생이 이제 카운슬러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나는 이러한 과목을 위주로 들을 거예요 라고 하면 대부분 학교에서는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학생들의 이런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그 한 스케줄에 이제 데일리 스케줄 중에 이제 프리 블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유 시간 동안에 하는 그런 공강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조차도 학생이 어떻게 잘 매니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뭐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 부분도 학생 스스로가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독려해주고 잘 길을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학교의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막 깊게 네네. 들어가지는 않아요. 뭔 말이냐면은 딱 고등학생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 그 이상의 수준을 가르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왜 좋냐면은 실제 뭐 필립스라던가 이제 뭐 초호트라던가 이런 학교들은 네. 굉장히 대학교 이상의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이제 깊숙하게 이제 난이도를 갖다 파다 보면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그 난이도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9학년 수업도 이제 들어갈 경우에는 그래서 늘 이 윗단계에서 그냥 맴돌고 이제 끝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인 학생들은 이제 깊게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그 입학사정관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이제 딱 봤을 때 이 학생은 이제 깊게 못 들었고 이 학생은 이제 깊게 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난이도 높은 수업들을 이제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된다. 반면에 이 셔필드라는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그렇게 난이도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강남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난이도예요.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그래서 4년 동안 한국인 학생이 공부를 하면은 이 학교에서 가장 깊은 난이도의 교과목을 모두 다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저희 학생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스탠포드 같지만은 네.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GPA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이제 그 GPA 재학생들 중에 이제 어느 A, B, C, D 중에 어디에 이제 다 탄착이 되어 있는지 보면은 A 플러스가 이제 이게 한 학년에 100명이니까요, 거의 1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A 플러스 받는 학생이 9% 정도, 그리고 A를 받는 학생이 13%, 그리고 A 마이너스를 받는 학생이 17% 정도 해서 다 합치면 약 한 30% 학생들, 29%, 30% 학생들이 이제 A 쪽을 받고요. B 플러스 같은 경우가 좀 의외였는데 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1%가 이제 B 플러스 정도를 받고 A 플러스부터 이제 B 플러스 요 단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중상층이죠. 중상 정도 되는 학생들을 딱 봤을 때 전체에서 대략 한 60% 정도, 59% 정도가 이제 요 정도의 GPA를 받고 있다. 그 말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GPA를 받기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학교의 이제 컬리지 카운슬러 이제 카운셀링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제 시그니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뭐 9학년부터 사실은 딱 준비를 해주는 학교도 상당히 있지만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요 4년 동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9학년 때는 컬리지를 프레퍼레이션을 위해서 컬리지 준비를 위해서 카운슬러들이 해주는 것들이 요거 10학년 때는 이거 준비하고 뭐 테스트 프랩 준비하고 11학년 때도 이렇게 준비하고 12학년 때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학년별로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놀랐던 거는 제일 마지막 섹션에 parents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이 4년 동안의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을 컬리지 카운셀러가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페런츠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 점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이제 이 학교에 이제 보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선 인터내셔널 학생이라고 해서 뭐 따로 뭐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는 않지만은 그렇더라도 가족같이 이렇게 잘 해주고 또 이제 우리가 뭐 누구랑 밥 먹지 점심 뭐 이런 부분들도 이 학교에서는 이제 뭐 sit-down lunch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오늘 점심은 누구랑 같이 먹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이제 된다. 즉 이제 테이블이 한 50개 정도가 있대요. 50개 정도 있는데 그 50개 정도 있는 테이블에 이제 좌석이 이제 배정되어 있는 거죠. 내가 앉아야 될 좌석이 배정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선생님, 내일은 이 선생님. 물론 이제 학생들 구성도 이제 달라져요. 달라져서 빨리 학생들이랑 친하게 되고 또 그 학생들이랑 같이 식탁 예의, 그러니까 식사 예절을 갖다가 이제 배우는 그 시간으로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국제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약간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이제 그런 좀 적응하는 데 좀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컬리지의 이제 진학 상태를 보면요. 아이비 학교 중에서는 아이비 진학을 좀 했지만 좀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한 점은 아이비 8개 학교 중에 프린스턴하고 하버드가 코넬의 진학이 없어요. 리스트에서. 일단은 저는 사실 이 학교의 대학교 진학 리스트를 보고 기대하지 않으셨나요? 야, 어떻게 좀 깜깜이다. 그래서 뭐 제대로 좀 그 웹사이트에 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리스트만 따랑 나오고 그렇죠. 뭐 이 명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거리도 없는데 근데 사실 그렇더라도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있어요. 눈여겨본 부분은 뭐냐면은 이 학교에 그 컬리지 카운슬러가 7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400명이면은 평균적으로 한 100명 정도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명 정도 졸업하면은 일반적인 학교, 명문이다 그러면은 한 4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명 정도 두는 게 일반적인데 또 명문이 아니고 일반 학교거나 그럴 경우에는 2명 또는 1명 아예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겠는데 이제 4명 정도인데 이 학교는 7명이나 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 학교가 7명이나 컬리지 카운슬러를 둘 이유가 뭐가 있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는 7명이나 두었는데 왜 대학교 진학에 자신이 없나? 왜 리스트에 학교 학생 명수를 유추가 안 되게끔 안 적어놨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저희 학생들은 그래도 이 학교 졸업해서 그냥 뭐 아이비나 또 아이비 플러스 가는데 왜 그럴까 뭐 이런 이상한 그 퀘스천 마크가 여러 개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직접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신비주의. 네, 저희가 이제 뭐 이 학교 어떻다 하는 부분은 이 학교만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사실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교를 이제 리서치하고 이 영상을 지금 준비하면서
사실 기대치가 있었는데 사실 뭐 유추할 수 없는 데이터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서필드 아카데미 소개하는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